오늘은 반도체는 쉬어가는 장세예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지금 약 마이너스 0.97%,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비교적 더 많이 밀리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3.45%가량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측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목들이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21년도 이후부터 뭐 시장이 이제 빠질 때도 뭐 이제 시장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좀 보여왔던 종목들이 이제 바로 우리 반도체 종목들인데, 하지만 이제 우리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엔비디아를 또 탑픽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HBM이라는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우리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글로벌 IB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현재 글로벌 IB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잠시 지수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나타내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이자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은 어느 정도 끝 맞췄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고 실적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종목들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다가도 다시금 좀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굳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약 68,000원 안 깨지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 107,000원 정도? 요 선 안 깨지면은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목표 주가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식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목표 주가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런 추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상단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하단으로는 말씀드린 손절가 지켜주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서버에서도 최근에 절반 수익 청산하고 남은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폭 수익권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용호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뭐 양극재는 강하지만 2차전지 셀이 다소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 공장이 설립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자, LG엔솔 오늘 마이너스 5%가량 밀리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LG화학에서 LG엔솔의 지분을 좀 일부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LG화학은 좀 오르고 있고 반대로 LG엔솔이 이렇게 좀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LG화학이 현재 LG엔솔의 지분을 대략적으로 이제 82% 정도 보유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모회사이긴 하지만 지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일어날 일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을 얼마나 매각을 하느냐. 요 82% 중에서 이제 2%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매각하는 수량 자체가 현저하게 좀 적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단기적인 노이즈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기간 좀 내릴 수는 있겠지만 LG 엔솔을 비롯해서 뭐 삼성 SDI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이제 SK 온이라든지 이러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또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좀 상방으로 움직이는 흐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게, 자, LG 엔솔이 상장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주가 추이인데 저점과 고점은 일단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과 고점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폭 자체가 비교적 좀 큽니다. 그래서 단기간 좀 추가로 더 급락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좋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밑에서 사보신다든지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좀 그냥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 있나, 그냥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엔솔 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뭐 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목표 주가를 93만원으로 상향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주가가 71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가 추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저점 고점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당장은 좀 밀릴 수 있긴 하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섹터, 제가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엔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엔터주 안에서 대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추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가 잘 밀리지도 않고요.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요때 당시에 방송해 드렸죠. 그런 다음에 지금 뭐 한 40% 정도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소속 아이돌인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면서 지난해 이제 2번 1위를 했던 그런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또 다시 1위를 하면서 자체적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BTS와 뭐 비슷한 그런 기록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엔터주 안에서는 조명을 받는 회사가 이제 바로 JYP 엔터이고요. 조만간에는 A2K라는 미국의 현지화 걸그룹을 또 선보일 계획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이제 K-팝에서는 그래도 현지화 아이돌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우리 엔터주들의 리레이팅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현지화 아이돌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가깝느냐에 따라서 더 강한 추이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선전을 해주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구간에서는 사실은 급하게 대응할 게 없다. 그래서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흐름을 계속 써주고 있는데,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일평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굳이 지금 충분히 오른 것 같아서 매도했다가 나중에 더 오르면 좀 아쉬운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시켜가면서 부분적으로 확정 수익 조금씩 챙기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신고가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터주의 또 다른 종목 하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그 미국의 법인 대표인가요? 그 스쿠터 브라운이 지분을 매각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한 우려감을 이겨내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이겨내고 주가가 오른 것은 굉장히 좋은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BTS의 10주년 콘서트를 위해서 여의도에 아미 75만 명이 집결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그 전에 이제 10주년을 기념으로 발매한 신곡 테이크 2가 발매 이후에 92개국에서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누가 뭐래도 이제 K-팝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그룹은 또 이제 BTS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엔터주에 있어서 상징적인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혹 매매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한 33만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뭐 26만원 정도 보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에 좀 그려놓은 건데,
요게 이제 직전에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BTS 군대 간다라는 소식으로 이때 이탈했어요. 이탈했다가 그러니까 정상 범위를 이탈한 거다. 하지만 최근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갔고 요 지지 라인에 다시금 좀 지지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베스트는 다시금 요 상단으로 좀 움직임을 주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직전에 요렇게 고점이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각과의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3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서 요 지지선 같은 경우 26만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척이나 좋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 조선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선 제가 정말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참고로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또 신고가 나왔어요. 52주 신고가 나온 다음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52주 신고가가 또 나왔어요. 참고로 이제 이 종목은 이때 당시 말씀드린 거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다시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요 실적골드 안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떠한 섹터 종목들이 나오느냐 요것만 잘 체크해도 충분히 이렇게 주도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엔터주 잡을 수 있고 조선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방산도 잡을 수 있고 오늘 또 방산 엄청 급등 나오잖아요. 방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차트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누가 사야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돈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이것만 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갈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쏠렸던 자금이 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산이 되면서 지금 밑에서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시장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상당히 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에 이제 올해 흑자전의 원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 방에다가 그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조선 쪽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출을 잘하는 국가들이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더 갈 길이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게 가장 베스트예요.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그때가 반대로 누군가 물량을 넘길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만 아니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뭐 딱히 뭐 대응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현대로템 참여하셨다 하시면은 숫자 4만 번만 입력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현대로템. 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듣고 현대로템 사봤다. 자, 여기 있죠, 여기. 현대로템. 자, 예전에 이제 제가 데이터 올려드렸을 때 22종목 소개해드리고 그 안에서 4종목 빼고 다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떨어진 것도 많이 안 떨어졌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이렇게 누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승률이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참여하셨네요. 그래도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서버에서도 현대로템은 또 추천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제가 하는 서버에서 또 추천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보면은 참고로 이제 오늘 비중 절반 매도했습니다. 보시면은 6월 16일 날 제가 방송한 날이죠. 자, 오후 2시 20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현대로템 시장가로 사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린 내역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것도 추천드렸어요. 참고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요것도 이제 오늘 절반 매도했는데 자, 보시면 15일날 추천드린 거고 자, 매입가 11만 3,400원에 추천드렸는데 오늘 방산주 중에 제일 강한 거는 현대로템도 물론 강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 강해요. 보시면은 자, 오늘 17%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저렴할 때 샀죠. 요때 산 다음에
쭉쭉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20% 이상 일단 좀 수익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것도 제가 실적 골드에서 잡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좀 운용하는 곳에서는 그래도 좀 비중을 늘려놨어요. 늘려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또 수익이 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지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좀 북한과 관련된 그러한 좀 전쟁과 관련된 또 우려감이 아예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냉전 시대의 도래함에 따라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비단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이제 묶음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국가들이 뭐 전투기도 필요할 것이고 뭐 자주포도 필요할 것이고 이럴 겁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순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인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경적인 부분이 또 너무 좋지 않나?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뭐 끌고 가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영상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 가시는 게 그래도 조금은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좀 눌리면은 이제 매도하셨던 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엔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이다. 엔터까지 볼게요. 엔터까지는 시장 하락에서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수가 안 좋아지면 얘네가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도 일단 세 섹터가 모두 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나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으면은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종목들이지만 결국에는 반도체도 좀 완만하게 다시금 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는 단기간 좀 지수가 안 좋으면 더 밀릴 수 있어요. 더 밀릴 수 있지만 얘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다시금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죠. 뭐 게임주들도 있고 뭐 유통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은 섹터별로 좀 아니다 싶은 거 좀 잘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다음에 게임주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안 좋은 건 아예 그냥 배제하고 이렇게 좋은 거에 좋은 것만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들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종목들을 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안에서 보거든요.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요 안에 그 관련 섹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조선주에서 현대중공업만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현대중공업도 나오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도 나오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오면 더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얘네가 왜 오르는가, 정말로 지금 오를 만한 좀 타당성이 있는가, 과거에는 지수와 어떻게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금은 지수는 어떤 상황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게 어렵다 하시면은 뭐 저희가 이제 방송 계속 도와드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좋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좀 좋지 못할 때도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보고자 하시면은 3일간의 무료 체험 도와드리니까요. 하단에 번호로 하셔가지고 체험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오후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초반에 우리 회원님들 물 많이 드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이 따로 없답니다. 우리 회원님들 물 많이들 드시기 바라겠고,
그럼 저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